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을, 일주일 내내 끙끙 댔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엄청 방대하거든요. 방대하고, 또 되게 세세하고, 또 게다가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할까? 뭐 일주일 내내 끙끙대고 이렇게 만들어 봤다가 저렇게 만들어 봤다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세세한 것들은 이 내용이 엄청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공부할 게 엄청 많다. 근데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은 인간이 뇌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AI가 뇌과학의 산물이에요. 뇌를 많이 연구해서 많이 밝혀진 그 내용 가지고 AI가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 그쪽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증명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일일이 시험하고 증명해서 나온 것이 현대의 뇌과학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방대한 지식 중에서 우리가 몸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거의 감각에 대한 것이었어요. 감각. 몸에서 어떤 신호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 처음에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될 때도 그 어떤 신호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이 되어진 것도 몸 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신호에 의해서 된 것이고, 척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척수를 공부할 때도 결국 전부 다 신호예요. 그 신호인데, 그것을 이제 몸에 들어오는 신호를 들어와서 신호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접촉되는 그 지점이 자극이라고 하고,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감각 수용체. 우리 몸에는 감각 수용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각 수용체가 없으면은 감각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감각 수용체 없이도 어떤 뭐 큰 어떤 에너지가 또는 어디서 들어오는 영감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이게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몸은 감각 수용체가 그것을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순간 전부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부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럼 전기 신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파동이에요. 전자의 떨림. 전자가 떨리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주고받는 그것을 빛이라고 해요. 아니, 원래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럼 전자기력은 알갱이 하나하나 따지면은 빛인데, 전자기력이 서로 상호 작용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빛 알갱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수조 개 또는 수백 조개가 초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빛 알갱이가 수조 개, 수백 조개 또는 수천 조개가 1초에 막 쿨쿨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전기 신호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은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신경세포는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축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축삭으로 들어와서 세포체가 모여 있는 데가 신경핵이죠. 대표적으로 그게 척수고 뇌란 말이에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외부 자극, 우리가 세상을 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모든 것은 자극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것은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감각 수용체를 과학자들이 쭉 이렇게 연구해서 분류해 놓은 게 통각, 아픈 느낌. 그러니까 통각 수용체로 들어와야만 그것이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감각. 만일에 온도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없으면은 뜨거워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엔 이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만졌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거칠은 것인지, 매끌매끌한 것인지, 이게 또, 나한테 해로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까지를 그냥 고유 감각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감각인데,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특별하다는 것은 수용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통각 수용체, 온도 감각 수용체, 촉각 수용체 뭐 다 있는데 이 시각, 청각, 평형 감각, 후각, 미각 수용체는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시각은 특별해요. 그래서 특수감각이라고 하고 후각도 특수감각, 청각도 특수감각. 수용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 없이 전기신호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것이 뜨겁다는 것, 차갑다는 것, 또는 이게 딱딱한 거라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나? 알아차리는 것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알아차리냐 하면은 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각 수용체 온몸에서 들어오지만은 내가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면은 어떤 수용체로 해서 들어왔는가. 통각 수용체로 들어왔으면 아 이건 통각이야. 아프다는 느낌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온도 감각 수용체로 오면은 아 이건 온도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발화 빈도 이게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전자의 파동. 전자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화라고 해요. 발화가 그냥 확 일어나는가 조금씩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세포체가 다시 말해서 뇌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내 뇌에 들어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지면은 이 물건이 내가 보고 만지잖아요. 그럼 볼 때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이고 만지면은 어떤 촉감이고 이걸 다 형태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물건이 또는 이 물건의 일부가 내 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의 파동이 들림이 내 손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아 이런 모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딱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안다고 했을 때는 눈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보거든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아도 보여요. 여기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인지 다 알아차려. 왜 알아차리냐면은 네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모양이고 색깔은 어때 하고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또는 감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다. 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전자기력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아주 제가 일주일 내내 제미나이하고 싸웠어요. 제미나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자기력이다. 전자기력이라 하는 것은 빛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빛이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사실 빛인데 빛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조개, 수천 조개가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예요.
자, 그 얘기는 오늘 하지 맙시다.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척수관리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럼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우리 바이올린님이 흉볼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개념도를 그렸어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치간이 있고 이건 뭐겠어요? 이건 팔이겠죠? 이건 다리겠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과학자들도 그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들어오는 감각이 여기서 들어오는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오장육부. 오장육부에서도 감각이 다 들어와요. 오장육부에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면은 이거는 몸에 대한 감각이니까 주로 고유 감각이에요. 주로 고유 감각은 통각, 촉각, 온도 감각, 근육의 길이, 진동 이런 것들이죠. 근데 목과 얼굴에는 특수 감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신호, 목과 얼굴에서 들어오는 신호,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어디서 뇌줄기에서 합쳐져 가지고 간내 또는 간내와 대뇌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몸 전체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간뇌와 대뇌로 가서 간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대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은 간뇌는 이것을 전부 연합해 가지고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과 기억과 감정을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감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간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덧입혀서 만들어진 그 감각이 돼요. 그것을 대뇌에서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보내요. 명령을 내려보내는 것을 뇌과학에서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운동하고 뇌과학에서 말하는 운동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감각은 들어오는 거고 운동은 여기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음,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운동이라는 개념이 운동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팔다리만 생각해. 팔다리.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온 세포에 얘가 내려보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 감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오늘 공부할 것은 이 간뇌와 대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만드는 영역들이 뇌후각 피질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외워야 돼요. 뇌후각 피질, 해마, 편도체, 시상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전대상회, 전전두엽이 있어요. 이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십시다. 우선 파피츠 회로라고 기억을 해 두세요. 파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 사람이 1937년도 이걸 발표를 했어요. 오래됐죠. 1937년도에 인류가 처음으로 감정과 기억의 회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다 뜯어본 거예요. 동물 실험을. 일일이 뜯어보고 실험해보고 이걸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붙이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런 걸 다 관찰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그런 실험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파페트 이후로 엄청나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은 1937년도에 발견된 아주 간단한 회로지만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요. 요즘은 파페츠 회로는 뭐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페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처음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그 회로를 근거로 해서 계속 살을 붙인 거기 때문에
어, 대단히 중요하죠. 파페트 회로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감정과 기억에 대한 연구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를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겁이 질려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아, AA 영역이 있어요. AA는 Association, 그러니까 연합 영역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이,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만족하는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해석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는 MA라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영역이 있어요. 모든 감각. 어디서 올라온 거죠? 몸과 체감과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을 통합한 그,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뇌간의 영역을 통해서 주로 해마와 편도체, 시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요. 내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고 얘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내 후각 피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쪽으로 다 모여요. 후각을 음, 이쪽으로 거의 다 모이는데 내 후각 피지를 보기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우선은 이거를 척두엽이라고 하죠. 이걸 전두엽이라고 하고 두정엽이라고 하고 후두엽이라고 해요. 척두엽 여기인데 이 바깥에가 아니고 이 속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어, 이 속이니까 이게 지금 시상이고 해마고 편도체잖아요. 이쪽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쪽은 떼냈으니까 반대편에 보면 이거예요, 이거. 반대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상, 또 편도체, 해마가 있다면은, 그거에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붙어 있어요. 그것을 내후각 피질이라고 해요. 엔토, 파이널 코텍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쥐를 회부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 편도체 시상 해마가 있다면은 후각 피질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라서 떼낸 그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로 여기 이런 모습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내후각 피질인데 그러니까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모든 감각이 일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내후각 피질로 일이 다 모여가지고 일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감정과 기억 신호의 통합 관문이다.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연합 신호. 아까 감각이 오면 각자 따로따로 해석을 하죠. 시각, 촉각, 뭐, 체감과 이런 따로따로 다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게 한 군데 모여서 연합 해석을 해요. 그것을 그 영역을 해석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합된 신호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죠? 이 뒤쪽에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감각 수용체가 해석하는 그런 단편 지식이 아니고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정보예요. 여러 개가 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여기서 모여갖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책에도 잘 얘기 안 하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얘기 잘 안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박문호 선생님 요 근래에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요 근래 처음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다. 여기로 올라오는 신호가 뭐가 있냐면은 교감신경간 신경절. 우리 척수 공부할 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로 가기 전에 기둥이 쭉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장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한 그게 교감신경간 신경절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장육부의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뇌줄기로 올라와가지고, 편도체, 시상, 해마, 뇌후각, 피질로 각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네 군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 또 달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교감신경간 신경절은 장부에 일을 시키는 신호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의 감각이 같이 여기 모인다는 뜻이에요. 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못 느끼는데. 그래서 오장육부의 지금 상태가 직접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앞으로 치유자로서 활동한다면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장육부의 모든 신호도 다 같이 위로 올라와서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미주신경이에요. 자, 교감신경간 신경절은 교감신경이고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죠. 치료에 있어서는 교감신경보다도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은 일을 시키는 신경이에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을 모든 몸이 다 그래요. 일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하면 망가져요. 일을 시키면 반드시 휴식하게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하면 회복하는 게 꼭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 휴식하게 해주는 그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인데 오장육부의 부교감신경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미주신경, 목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대장까지 관리하는 미주신경이 있고 또 하나는 천골에서 속으로 들어갔고 원기기관, 심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까지 관리하는 그 천골신경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일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다.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팔, 다리, 몸통은 당연하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모든 신경도 일이 모여서 감정과 기억을 만든다.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다른 데서 얘기 잘 안 해요. 다른 데서 거의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청골신경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 여기는 격자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내후각 피질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마가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장소세포라고 해요. 플레이스 셀, 그리드 셀. 격자세포, 장소세포 이거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알아찬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길치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이 내후각 피질과 해마가 약해져 있거나 또 하나는 성격상 길을 가면은 길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가면서 길은 신경 안 쓰고 저기 예쁜 아가씨가 걸어가네. 저 사람은 구두를 뭘 신었네. 저 사람은 안경을 못 썼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집중이 안 되죠. 주의 집중이 안 된 것은 기억 생성이 안 돼요. 주의 집중이 안 된 것은 기억 생성이 안 돼. 그런 경우도 길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분들이 왜 길을 잘 못 찾느냐? 여자분들은 내후각 피질이나 또는 해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딴 데 신경 써.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길 가면 길만 신경 써. 이 길, 이리 가야지, 이리 가야지. 그래서 신경을 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의 집중을 하면 그것이 기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길을 신경 안 쓰고 딴 데 신경을 쓰면은 그게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요. 감각이 들어가. 그러면 연합영역에서 합쳐져 가지고 네오가 피질로 해서 시상 편도체 편도체 해마 시상 거쳐서 막 돌면서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져. 그럼 거기서 그게 아니고 얘가 다시 돌아와. 내후가 피질로 다시 돌아와. 그래갖고 계속 빙글빙글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 회로를 돌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억이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책 읽어보고 한번 이렇게 딱 하고 기억이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다시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걸 맥락화라고 해요. 맥락화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선명한 기억이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네오가 피즐로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해마, 편도체, 전전등으로 각자 가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해요. 언제는 그렇게 해서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진다. 편도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도체하고 해마는 동시에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요. 편도체 혼자 만들고 해마 혼자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편도체, 해마,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게 시상이죠. 시상이 같이 만들어요. 편도체를 보면은 여기 편도체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다란 선이 있어요. 이것은 분계선조라고 해요. 분계선조. 선조체 옆에 있는 거 선조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것이 파란색이 해마인데 반대편을 보면 이게 뭐가 뽀짝뽀짝 이렇게 나와 있죠. 이빨처럼 나와 있죠. 이것이 해마인데 해마 안쪽에 치상회, 치 이빨처럼 생긴 모양의 회는 이제 신경 세포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마와 편도체와 해마는 같이 붙어 있다. 같이 공동 작업한다. 근데 얘는 감정, 얘는 기억을 담당해요. 음,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감정 자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감정과 연결된 감정을 만드는 모든 신호가 편도체로 다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거 다 읽어보시라고 한 거 아니고 여러분 또 어렵다 그럴까 봐서 제가 살짝 겁이 나요. 다른 거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억 맥락, 해마 내부학 피지. 기억은 맥락화시켜서 맥락화 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그냥 탁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내가 추출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추출해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분류, 저건 저거대로 분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맥락화 해야만 이게 공고화돼요. 경화, consolidation이라 그래요.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아요. 아무튼 그런 작용을 편도체하고 해마가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편도체만 감정, 해마만 감정, 기억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고 대개 보면 이 편도체는 직접 연결돼요. 직접.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빨리 감정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팍 터져 나오듯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감정은 알지 못하면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의 틈이 필요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0.01초, 0.05초 정도의 0.05초, 50ms 그 정도의 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감정을 내가 보고 처리할 수 있어요. 직접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감정을 보기도 전에 이게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소에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에 발화될 때에 이것은 바로 직접 분리 붙는 거니까 0.5초, 0.05초, 0.05초면 돼요. 계산상으로는 50ms면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0.05초면은 뭐 얼마나 짧은 순간적으로 탁.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하죠. 감정을 지휘할 때 호흡을 한번 해라. 긴 호흡을 한번 해라. 또는 숫자를 한번 세라.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아니면 잠깐 멈추라.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잠깐 멈추면 돼요. 그러면 직접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감정의 발화 상태를 내가 보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편도체는 외부 세상과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가 편도체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감각 신호, 신체 내부 신호, 고차원적 인지 신호가 편도체로 들어온다. 편도체 조그만데. 그 다음에 특히 내후각 피질과 해마를 거친 경로는, 다시 말해서 편도체로 들어와가지고, 내후각 피질로 들어와서 편도체로 가가지고 해마를 거치면은 어떤 기억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의 맥락이 제공되었고, 거기에 감정이 유발돼요. 기억이 덧붙여진 감정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기억이 연결되지 않은 감정도 있고 기억이 연결된 감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나한테 좋은 기억이 많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기억이. 다시 말해서 봄이 되면은 꽃에 대한 기억, 음악에 대한 기억, 또는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런 기억, 그런 기억들이 많으면은 어떤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하고 자꾸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맨날 두들겨 맞은 기억, 맨날 막 서로 싸운 기억, 또는 뭐, 뭔가 막 영화를 보더라도 엄청 막 험한 그런 거, 음악도 막 엄청 시끄러운 거, 그런 기억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감각이 들어와서 그것들하고 이렇게, 맥락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별로 안 좋은 반응이 나와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좋은 기억이 있어야 좋은 감정이 나온다.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기억과 겹쳐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맥락화가 된다. 그 다음에 그 편도치가 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편도치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험과 공포 반응이에요. 몸에 어떤 위험 신호가 딱 왔다. 위험 신호가 딱 왔다. 그러면은 변도체가 온몸을 순식간에 장악을 해요. 공포 반응이 오거나 위험 신호가 오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전에 해군 나왔거든요. 해군에서는 바닷속에서 싸우니까 평소에도 전투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간첩선 들어왔다 그러면 막 바로 전투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배니까 맨날 뭐 출렁출렁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삐종원 전투배치. 제가 그거 지금도 귀에 생생해. 삐종원 전투배치 딱 그 소리만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후다닥 일어나서 옷을 집어들고 뛰어요. 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옷을 집어들고 뛰면서 중간에 가면서 신발 신고 옷 입고 이렇게 가요. 그래갖고 포를 딱 장착하는데 30초, 40초. 이게 만일에 적보다 1초 늦게 포를 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좀 천천히 그럼 막, 그 완전 자동이죠. 후다다다다. 정신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편도체가 만일에 위험을 감지하면은 모든 기능을 얘가 탁 장악해갖고 눈은 커지고 눈동자가 갑자기 쫙 일어나요. 그 다음에 혈액은 전부 근육으로 다 모여요. 몸에 있는 모든 얼굴이 하얗게 되죠. 그런 식으로 모든 몸을 장악해갖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편도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계속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상시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상시적으로 이 세상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커지면은 그럼 이제 그런 감각을 많이 하고 정보 처리를 하면 편도체가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진다는 게 뭐예요? 편도체가 커진다는 게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편도체 세포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만성 우울,
그 다음에 편도체 중에서 이 뒤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분기의 선조는 막연한 두려움을 관리해. 얘가 발달해 있으면은 항상 걱정스러워. 항상 두려워.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항상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기억에서 오는 것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문제가 된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음, 좋았다가 막 나빴다 그런 것들, 자폐, 사이코패스도 이 문제예요. 그래서 분기의 선조는 막연한 두려움, 만성적 불안. 이 편도체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 내가 좀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건데, 나의 무엇이 하는 거예요? 나의 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죠? 편도체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해마? 세포로 되어 있어요. 뭐, 뇌하고 피질 전부 세포예요. 그럼 그 세포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나 성향이나 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고쳐 쓸 수 없다 그래서도 동의는 해요. 근데 원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고칠 수 있다. 음. 자, 편도체를 살펴봤고, 편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분석하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해마. 해마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해마처럼,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긴 게 해마다. 그래서 해마라고 썼는데, 어, 편도체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편도체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편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겁도 없고, 뭔가 막, 다른 사람을,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야. 그리고 아무튼 되게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 사람 좀 검사를 해봤더니 편도체가 없어졌어. 이 편도체가 어떻게 없어졌냐 하면은, 칼슘이 이렇게 엉겨붙어 가지고 그게 사라진 거예요. 편도체만. 그분 네 사진을 봤는데 편도체 있는 데만 뻥 뚫려 있어. 동그랗게 뚫려 있어.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과학자들은 야, 그 사람 달라붙어 가지고 평생 그 사람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걸 보고 편도체를 연구했어요. 해마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1950년대에 어떤 사람이 대발작, 그러니까 이제, 어, 예전에는 간질이라 그랬죠. 요즘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쿵 부딪혀갖고 뇌가 상해서 뇌전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어떤 의사가 아주 무식한 의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다 도려내버린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다 긁어내버렸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뇌전증이 이제 싹 줄어들어서, 이제 발작이 다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의사가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고 못 찾아와. 화장실 가고 못 찾아. 이 단기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도체가 문제가 되면은, 단기 기억 상실이 오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해, 해, 해놓은 짓이 있잖아. 자기가 막 다 뜯어놓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어떡해. 그래갖고 거기 연구하시는 과학자한테 가갖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 데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실험하는데 이게 너무 보물 같은 거야. 이 현상이. 과학자들 입장에서 평생을 그 사람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편도체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950년대니까 벌써 한 70년 됐잖아요. 70년 동안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이 감정과 기억의 신비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의 기억의 신비가 밝혀진 지는 얼마 안 돼요. 초기에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연구였겠죠. 근데 사람은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 실험해야 되고. 근데 언제부터 이게 활발해졌냐면은, 7테슬라 MRI가 나오면서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이 패스웨이를, 이 신경로를, 찍어낼 수 있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음. 자, 그렇게 해서 해마가 단기 기억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 이 그림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엔토하이날 코텍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내후각 피질. 내후각 피질로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내후각 피질이 여기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각 관련된 신호 처리하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이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앞에 편도체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바인딩 돼 가지고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데 얘는 기억을 만든다. 기억을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아요. 전두엽으로도 가고 이 앞에 유두치로도 오고 그래요. 자, 기억이 만들어진 걸 잘 살펴봐요. 지금 이거요. 이것을 해마 형성체, 이 전체 합해서 해마 형성체라고 하는데 기억이 만들어진 그 영역, 이건 해마 이행체라고 해요.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CA1, 2, 3, 4, 이거예요. 이게 왜 이름을 따로 붙이냐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 다른 세포예요. 다른 세포인데 얘네들이 기억을 만들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내후각 피질에서 다 모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상회, 아까 뾰족뾰족한 거 이빨처럼 생긴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이제 강하게 번쩍 이렇게 가요. 전부 빛이죠. 전자기력이니까 빛이 가면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덩어리가 몇 개냐 하면은 수십 조 개, 1초에. 퍽퍽 가는 게 그냥 빗덩어리 뭐 10만 개, 100만 개 이게 아니라 수십 조개, 수백 조개가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 이 C3 특히 CA3 특히 여기서 이제 입기섬이라는 것이 단편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의 쪼가리가 뭐겠어요? 빛의 배열이겠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는 그래요. 왜냐면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니까 저 혼자 뭐 기억의 기억의 실체는 빛의 배열이다 이러면은 음, 욕을 먹겠죠. 욕을 먹으면 어떡해. 내 생각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의 실체는 수족의 수십 쪽의 수백 쪽의짜리 빛들의 어떤 배열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CA 완영역으로 가고 여기서 완성이 돼요. 조각조각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그러니까 기억이 신호가 여러 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가 들어온 것마다 어떤 형태의 기억이 형성되고 빛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순서와 맥락화 돼가지고 기억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CA1에서 아까 내후각 피질로 들어왔잖아요. 신호가. 그 신호 그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대뇌로 가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밤에 이루어져요. 잠잘 때 이루어져요. 그럼 대뇌에는 어떤 형태로 기억이 저장이 될까요? 대뇌에서는 빛의 배열 형태로 되겠죠. 당연히. 음, 똑같은 배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비슷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비슷한 길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기억은 저장 용량이 무제한이라고 해요. 아무리 많이 기억해도 대뇌에는 기억이 된다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빛의 배열이 아니면 뭐가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 어쨌든 여기서 가는 게 CA1 세포 여기서 보내서 대뇌 피질로 가는데 가는 게 빛인데 그러면 빛이지 뭐 거기 기억이
뭐 흙이겠어요? 빛이지. 그래서 대내로 가요. 대내로 갔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게 뭐냐. 여기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마치 우리, CD에서 막 뱅글뱅글 돌듯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면서 기억의 단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다시 유두체, 유두체로 가요. 유두체로 가면 편도체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여기서 실려요. 편도체. 그래서 기억과 감정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모든 기억과 모든 감정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대내려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구체화가 돼요. 기억과 감정이. 자, 경화의 과정은 순환 경로를 탄다. 해마에서 뇌궁으로. 우리 뇌궁 기억나시죠? 편두체가 있으면 이렇게 위로 연결되는 게 뇌궁이잖아요. 뇌궁 끝에 뭐가 있냐면 유두체가 있어요. 유두체가 있고, 이 뇌궁의 가운데에는 시상이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앞에 편두체가 있고, 이게, 어, 이게 해마잖아요. 해마가 이렇게 뺑글 돌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돌려서 있는 것을 뇌궁이라고 하고, 뇌궁 끝에 유두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마, 뇌궁, 유두체, 그 다음에 시상 전해. 이게 시상이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시상이고, 여기가 시상 전핵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기억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뺑글 돌아서 이리 갔다가, 음, 대상회를 거쳐서 내후각 피질로 다시 해마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지상회를 거쳐서 CA3 세포에서 단편 기억이 만들어지고 CA1으로 나온 다음에 뇌궁을 돌아서 여기 유두체로 갔다가 시상 전액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어.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또 다시 돌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되는 거야. 그게 뭐 천천히 느긋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기억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회로를 못 돌면은 기억이 생성이 안 돼요. 기억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이런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뭐 냉장고 앞에 문 열고 내가 왜 문을 열었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는 휴대폰 들고서, 아,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전부 다 이 현상 문제예요. 조금 전에 내가 휴대폰을 분명히 손에 들었어요. 그럼 그 기억이 형성돼 있어야 되잖아요.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세포예요, 세포. 전부 세포의 문제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 세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아, 다시 해마로. 네. 자, 기억이 그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빛의 배열 형태로 자꾸 강조하면 안 돼. 근거가 뭐냐라고 자꾸 따지는데 근거 이상하죠. 근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아. 아니 내가 내가 처음 생각해낸 거면 근거가 없지 어떻게 근거가 있냐고. 근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상 아주 특별해요. 시상에 대해서는 진짜 양이 엄청 많아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원래, 뇌실이 있고, 뇌실 가운데에 시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편도체예요. 편도체.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뇌 전체를 보면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시상이에요. 시상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뇌 전체를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갑이액, 꼬리액, 대뇌는 이쯤 있겠죠. 뇌의 정중앙에 있어요. 이 시상을 덮고 있는 건 뭐예요? 뇌실이죠. 실제 모양은 시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시상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시상은 그런데 시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신호, 이런 식으로 감정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만들어지고 맥락화가 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신호를 다 대뇌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후각 신호를 제외한 모든 신호를 대뇌로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상을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걸 이제 각 역할에 따라서 각 이렇게 다 잘라서 보면은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따로 뭐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해봐야 뭐 별로 도움 안 돼. 다만 한 가지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이게 좁쌀만 해요. 좁쌀만 해요. 하나, 둘, 셋. 이 좁쌀 많은 거 두 개, 좀 큰 거 하나가 있어요. 어, 측내핵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켜져 있어야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애가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인간이 돼요. 좁쌀만한 게. 좁쌀만한 게 켜져 있어야 돼. 이 시상은 전체적으로 제일 속에 뭐가 있냐면 스위치가 있어갖고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시상이 열받아갖고 이게 나 안 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본이 있는데 우리 의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시상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호가 시상으로 와서 편도체와 해마를 거쳐서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다른 신호가 연합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보낼지 이걸 제대로 의식이 되게 하려면 어디로 보낼지 이런 걸 다 선택해서 다 보내는 역할을 해요. 시상은 어, 대뇌만큼 중요한 거죠. 물론 결정은 최종 결정은 대뇌가 하는 거지만은 시상이 안 보내면 끝장이에요. 네, 시상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뇌를 반쪽으로 나눴을 때에 이 앞에 꼬리처럼 있는 게 편도체고 이렇게 해서 어 해마가 분기의 선조 말고 해마가 뭐 보이지? 뭐 당연히 해마가 있겠죠? 제 눈에 안 보이네요, 해마가. 아무튼 해마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대상회라고 있어요. 이게 도설 어, anterior cingulate cortex라고 해요. 대상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상에서 대뇌 피질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개 역할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여기 앞에가 전두엽. 그 다음에 여기가 운동 영역, 여기가 감각 영역이거든요.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도 종류가 많아요. 배, 내측 전전두엽. 여기가 내 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두엽에 배 쪽, 등 쪽. 등 쪽을 도살, 배 쪽을 벤트랄이라고 하잖아요. 도살, 어? 음, 도살이 등 쪽이에요. 여기 배부, 그러니까 뒤쪽을 얘기한 배부, 그렇게 썼네. 이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쨌든, 어, 전두엽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요. 배내측 전전두엽, 배외측 전전두엽, 복외측 전전두엽, 복내측 전전두엽.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최고 사령관이 배외측 전전두엽이에요. 배외측 전전두엽. 여기. 얘가 최고 살인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전두엽에서 얘네들이 자 여기서 모든 감각이 조절되고 정리되고 기억과 감정이 더입혀지고 해서 이리 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전두엽 여기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요. 해석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상황이 이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등들이 망가지면은
해석도 이상하게 무슨 말만 하면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선두입이 망가진 거예요. 괜히 뭐 오해하거나 제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다른 예측을 하죠. 분명히 공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저게 이렇게 해서 이리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피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해서 저리 갈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되게 현명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막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측을 못해 그래갖고 에이 아닐 거야 뭐 잘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꼭 일이 터지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원재료가 어디서 오느냐. 제일 먼저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내장, 오장육부, 시각, 청각 이거 전부 다 합쳐져서 거기서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진 그것이 원재료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전두엽이면은 여기가 전운동 영역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운동 1차 운동 피질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서 해석하고 예측하고 결정해요. 전운동 영역에서 준비를 해요. 설계하고 준비해서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 명령은 이 명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쭉 살펴본 거예요. 이 명령, 이 명령 또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또는 행동, 명령이 운동 명령이니까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라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해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명령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 말 안 할래. 끝까지 들래. 나 말 안 해. 아까워. 세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이 팔로 가거나 입으로 가거나 눈으로 가거나 다리로 간다고 늘 생각해 오죠. 세포로 갑니다. 세포로 가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로 가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기가 망가졌어. 뭐가 망가진 거예요?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겠어요? 세포를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제가 세포의 운명은 생각이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한 이거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쭉 올라왔고 기억과 감정이 덧입혀져서 해석되어진 그것. 그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걸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의식이 아직 과학적으로 정의가 안 됐으니까 그냥 쉽게 우리는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은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럼 극단적으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거는 전부 이건 뭐 다리가 어떻고 팔이 어떻고 뭐 그런 것만 써놔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감각에 걷는 그 형태는 빛이고 그 빛이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봤고 결정되어져서 가는 데가 세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어진 명령이 세포를 가서 그 세포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이냐. 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은 이상하게도 안 나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 우리가 이제 저주파기 가지고 뇌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무의식 연결되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거 이상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막 낳고 싶어서 안다는 하는데 무의식의 속에서는 안 낳고 싶은 거야. 이 속에서는 지금 안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명령이 어떤 명령이 내려가요? 낳지 마. 아,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열심히 해, 너도. 이런 명령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 게 생각이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결정,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부학 피질, 내부학 피질, 편도체, 해마, 시상, 전전두엽을 총괄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전부 이거예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전부 다 정신병적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에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세포를 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세포. 알츠하이머, 뇌우각 피질,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먹으면은 시상전의 유도체가 자꾸 망가져요. 세포가 자꾸 죽어나가요. 경도인지 장애, 해마, 뇌우각 피질, 외상후 스트레스, 편도체 과활성. 이건 왜 그래요? 엄청난 어떤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편도체에서 그렇게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편도체에서 공황장애, 이 편도체가 오작동하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너무 커져 있어요. 대개 보면은 이 편도체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도 마찬가지. 자폐도 편도체 내부가 피질이 대상회를 거쳐서 전두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사이코패시도 사이코패시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도체의 문제예요. 혼수 조혈신경 아까 봤죠. 시상 중심 핵이 있는데 그게 다 꺼지면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범불안장애 늘 불안해. 항상 불안해. 뭔가 불안해. 난 안 불안하고 싶은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뭔가 늘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속에 사는 사람들 엄청 많죠. 현대인들은. 예, 그게 분계선조의 문제예요. 편도치에 붙어 있는 분계선조 그 세포의 문제예요. 우울증, 조현병, 예, ADHD 전부 배회직 전전두엽 여기 문제. 강박증, 강박증, 안아전도 이 속에 있는 척조 핵, 위상 스트레스, 불안정.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전증도 마찬가지예요. 뇌전증. 그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뭐의 문제냐? 뇌 중심에 있는 그것들. 특히 내후각 피질, 변도체, 그 다음에 해마, 시상, 대상회, 전전두엽. 이것들의 문제. 이것들의 문제라는 건 뭐냐? 세포의 문제. 그럼 세포는 어떻게 고치냐? 세포가 손상된 것은 세포가 살아나게 해야 되지만은 세포가 손상된 문제가 아니고 오작동하는 거라면은 경향성의 문제예요. 뭔가 자꾸 다른 무엇인가, 다른 기억, 다른 감정, 다른 습관, 이걸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다. 자, 제가, 이 전체 공부를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 차원에서 이제 우선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책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 뜻이에요. 책이 안 나오는데. 자, 감정과 기억의 원재료는 감각이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옵니다. 감각 신호는 전자기력의 상호작용이다. 이건 책에 안 나옵니다. 이온 채널의 전하 차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온 채널의 전하 차이. 그 말이 전자기력이란 말하고 똑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빛의 상호작용이에요. 빛의. 이거하고 제가 재미나이하고 엄청 싸웠어요. 일주일 내내, 정말 고집 세더라고. 정말로.
포기 안 해. 나중에는 뭐 가상광자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 신호의 문제는 전부 빛의 문제다. 감각을이 아니죠. 감각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은 실상은 어떤 거예요? 수많은 원자들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원자들이 있고 원자와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전자가 결합되어 있고 그 안에 텅 빈 공간, 이 실제로 텅 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뇌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 차를 키는 열쇠인데 까만색이고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실상이 아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보고 실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벌써 그걸 해석을 미리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해석해갖고 본 신호하고 이렇게 맞춰봐서 결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 감각은 얘가 해석하는 것이지, 감각을, 감각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네, 실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양자 수준에서는 무수히 많은 광자가 입자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게 제미나이가, 어,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맞다. 수많은 강자가, 무수히 수많은 강자가 입자를 사이로 오가면. 그래서 기억의 실체도 저는 그 수조 개, 수백 조, 수천 조 개의 빛들의 배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장육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장육부에서는 감각이 안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장육부의 감각은 뇌에서 바로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건 바로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는 이유가 대뇌 피질에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모든 이체의 감각은 감정과 기억, 즉 의식의 재료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의 재료다. 오장육부의 상태가 우리 생각을 결정한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이 편해야 됩니다. 장이 편해야 돼. 어, 네. 그 얘기는 또, 자, 편도체 해마 시상 감각과 기억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저장되어 있는 많은 기억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이 기억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를 현재에 이렇게 불러온 거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 저장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해석한 거거든. 그때는 이렇게 해석했어. 근데 지금은 해석 안 해. 그렇게 해석 안 해. 그때는 엄청 막 슬프고 힘든 그런 기억으로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예요. 그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그 기억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억 그걸 붙들고 사는 멍청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그럼 뭐하러 갖고 있냐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를. 그걸 바꿔야 돼요. 그냥 그 기억은 자꾸 생겨나니까 여기 저장돼 있던 게 나오니까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해석을 다시 해서,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은 전부 오류가 있어요. 왜? 내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만든 기억이거든요. 내가 만든 기억이거든. 뭘 잘못하고 뭐 많아. 저도 그래,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동일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와, 그때 그 나이도 어린 게 참 수고 많이 했네. 잘했네.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게 새로운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은 그렇게 바꿔서 사는 거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예, 편도체 해마 시상이 기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꿔 만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감각, 기억,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 생각은 인체의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담은 빛의 형태다. 그래.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운동, 행동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생각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세포의 운명은 내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들 것일까? 예. 제미나이가 최종적으로, 예. 결국 우리가 오늘 탐구한 내의 복잡한 부위도 이렇게 먼저 광자의 춤이 만드는 정교한 패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건 이제 재미나이가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강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얘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감각, 좋은 감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선 내 몸부터 튼튼해야 되죠. 내 세포의 모든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어떻게? 아플 때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백혈병을 2달 만에 사실은 증상은 없어졌거든요. 2달 만에 2달 만에 나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2달 만에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그 치료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고 이거였어요. 예, 제가 직접 체험해봤고 직접 그렇게 해서 세포가 움직인다는 것도 알았고 나도 그렇게 치료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1년이 아니구나. 그동안 그동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예, 제가 이제 내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화기를 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만 깊은 동굴 속에서 싹 비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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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